TV 신동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 동포나루 한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은경입니다. 네, 우리가 일명 오산정치 톡톡톡으로 네. 방송을 지금 3번째 하는 건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조회수가 굉장해요. 보셨어요? 첫 번째는 5,000회는 넘었더라고요. 네, 5,000회가 넘었어요. 네, 네. 두 번째가 이제 2,000 한 몇백 개 예, 갔는데. 그 이틀 됐는데 네네. 3,000회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뭐 그만큼 우리가 이제 오산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2대 총선을 향한 오산 민주당에 대한 논평을 해볼 건데요. 먼저 어제 그저께 토요일이죠. 네. 곽상욱 전 오산시장이 출판 기념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 갔었나요? 예, 갔습니다. 조금 늦긴 했는데 네. 어쨌든 잘 봤습니다. 조금 늦게 처음에 저는 한 2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네네. 안 보이시더라고요. 가지고 계속 찾았어요. 결혼식 친구 아들 결혼식 있어가지고. 예. 늦었어요. 사람들이 꽤 많이 왔죠, 거기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원래 그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네. 어떤 식 구조로 하실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현역 그 단체장, 지자체장으로 있을 때랑 다를 거라고 아마 예견을 다 하신 것 같고 그 의자 수 놓은 대로 뭐 꽉 차고 성안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역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는 좀 많이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딱 갔더니 제가 그 포토존에서 네. 그 책을 산 시민들하고 이제 곽상욱 전 시장 사진을 찍는데 내가 찍은 것만 한 700~800명 정도 찍은 것 많이 같아요. 찍으셨네요. 예. 네. 가지고 배터리가 먼저 못 찍었어요, 휴대폰이. 네. 자, 그건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자,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 제목이 그 이재명이 설계하고 음. 곽상욱이 실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처음엔 제가 이 SNS 통해서 볼 때는 출판 기념회 많이 와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어떤 곽상욱 시장의 좀 철학을 담은 슬로건이 아니었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책 제목이 맞았더라고요. 저도 그 네. 홍보하기 위한 그 슬로건으로 네네. 이제 착각을 했었는데 책을 보니까 네. 진짜 책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왔었나요? 너무 티가 확 났죠. 정치인으로서 당대표로 이름을 그것도 설계 음. 이뤄놓고 실천한다 밑으로 해서 본인이 다 야. 행동을 알아서 하는 격이 된 건데 이게 너무 눈에 좀 띄게 티가 났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비슷했어요? 이제 22대 총선에 네. 출마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당내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대표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뭐 친이재명계다라는 게 강조가 돼야만 누구든지 지금 공천이 될까 말까 그렇죠. 입장이니까 모든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이름을 너무 이렇게 딱 드러내놓으셔서 미움도 좀 받지 않으실까 걱정이네요. 근데 이제 그 책 제목처럼 네. 당시 이제 곽상욱 전 시장님이 민선 5대, 6대, 7대 오산 시장을 역임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재명 현재 당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단 말이에요. 네. 경기도지사가 정책을 펼치면 31개 시군 협의회에서 이제 지자체장들이 그걸 실천을 하는 거 맞잖아요. 네네. 그중에 맞아요. 대표적인 게 뭐였죠? 뭐가 지금 책에서도 서로 설명이 돼서 이미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그 이재명이 그 원래 실행했던 그 지역화폐나 지역화폐. 뭐 기본소득 지역화폐 뭐 공공 배달앱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네. 곽상욱 시장 스스로에 대한 그 공과 가에 대한 부분보다 이재명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그걸 정부가 바뀌면서 못 채웠던 부분을 보완이 됐으면 하는 식 구조로 지금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게 있다면 명분은 좋아요, 지역화폐.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그 기업의 어느 특혜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식 구조가 돼 보여요. 뭐 지역화폐에 대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시원일 때부터 원래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지역화폐가 국도 시기로 해서 이제 인센티브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충전을 하면 뭐 6%에서 10%를 인센티브로 얹어주는 식이에요.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 기업 운영하고 있는 운영 대행사에서 본인의 그 운영 대행사가 요 관리하고 있는 구자에 내가 지금 충전하면 그게 출금이 되는 형태예요. 바로 내가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전만 했는데. 그렇지. 맞아요. 이게 바로 출금이 돼버려요. 예,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3개월 후에 쓰던 5개월 후에 써도 그 출금된 돈이 기업의 그 운영 대행사 그 계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오산 시민권만 해도 그 월로 모아져 있는 게 거의 10억이 넘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자료상에 거의 10억, 9억, 11억 뭐 이랬습니다. 월별로. 네. 그러면은 경기도 전체로 따지면 굉장하겠는데? 3~4천억까지. 3~4천억? 네, 조금의 제가 계산상에 그 자료상에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 중에 28개 시군이 가입돼 있었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이건 정리해보면 이거잖아요. 오산 시민을 포함한 경기도 도민들이 지역화폐에다가 이제 충전을 할 거 아니에요.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럼 거기서 이제 10,000원 인센티브를 더 주잖아요. 그 재미로 10,000원 꽁돈 생긴다라는 이유로 10만 원, 20만 원 충전한단 말이야. 충전해보선 다음날 우리가 그거 다 쓰진 않잖아요. 내 계좌에는 돈이 이미 나가서 없는 그렇죠. 내 계좌에서 나갔지만 오산으로 가면 5색 전에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다 쓰기 전까지는 이게
그 운영 대행사 통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충전한 금액이 뭐 3천억, 4천억이랬는데 한 달에 그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한 달에 보유하고 있는 그 구자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자가 얼마냐고요? 4천억에 이자는. 상당하죠. 이야, 여하튼 간에 이재명이 설계하고 곽상욱이 실천한다는 과거에 이재명 도지사, 곽상욱 오산시장이었을 때 그 정책을 펼쳐내면 지자체장들이 실천을 했던 건 맞긴 맞네요. 책 제목처럼 맞긴 맞네. 자, 아무튼 뭐 문제점은 뭐 나중에 짚어내도록 하고요. 야,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안민석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거기도 갔다 오셨나요? 갔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오셨어요, 시민들이? 저기 안민석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는 제가 출판기념회 곽상욱 전 시장님 출판기념회 갔다가 간 거기 때문에 네네. 바로 이어서 갔는데 네. 상당히 놀랐어요. 왜요? 꿈틀의 도서관 지하 1층에서 했는데 네네. 상당히 민심이란 느낌처럼 민심이 싸늘하구나. 어떤 그렇게 느낌이에요? 아주 쌀쌀한 그 느낌이 왔을 정도로 사람이 거의 없어서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되는 분들 몇 분, 민주당 시의원들, 또 후보로 나올 분들, 그리고 민주당 그 현 스태프들, 뭐 그런 식 갖고 뭐 이제 몇 분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이게 그 정도라도 온 것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아마 하신 건지 진지하게 하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네네. 곽상욱 전 시장님은 이제 SNS나 각종 뭐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데로 홍보를 한 20일가량 이상 한 달 가까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안민석 국회의원의 그 의정보고회는 저는 알게 된 게 3일 전에 알았어요. 저는. 그러셨어요? 예, 일주일 전에 페이스북에 올리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왔다는 걸 보니까 뭐 급조된 그 행사가 아니었냐. 저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현역 시의원일 때도 해마다 갔기 때문에 네. 그 동별로 이렇게 할 때마다 대원동 따로 중앙동 따로 다 6군데 의정부에 따로따로 해요.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에 예를 들면 가지역 1지역 2지역을 나눠서 한 식이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이 많이 뭉쳐있는 동홍별로 다 뭉친 건데도 수백 명이 와도 부족한데 몇십 명을 못 채웠거든요. 아니 도대체 몇 명이나 왔길래 그래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한 60명도 안 되신 것 같은데 60명. 예,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상당히 준비가 덜 됐다. 이제 곽상욱 전 시장하고 이제 총선을 놓고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야 곽상욱 전 시장이 출판기념식에 했는데, 야 시의원 니네들 가지 말고 우리한테만 와. 해가지고 곽상욱 시장님 쪽에는 현역 시의원들이 안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민석 국회의원 의정보고에만 시의원들이 왔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명밖에 안 왔다. 뭐 조금 더 왔다고 하면 70명까지 받으면 되는데. 이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사실은 이 국회의원 선거 하고 나면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위원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의원들은 남은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시기예요. 그 뒤로는. 그러면 미래라도 혹시 어느 한쪽이 과학이 되든 어느 쪽이 되면 이게 공천권이 그 뒤로는 각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 의견되는 분이 갈 텐데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좀 하는 역할로 아. 수요일 날 같은 날 그렇게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이 야 니네 여기 가지 말고 나한테만 와 했을까요? 아 근데 저기 그 안민석 국회의원은 상당히 세 보이지만 또 그럴 때는 또 티를 안 내시죠. 절대로 자기 보고 거기 가지 마 이래기보다 누군가가 알아서 거기는 안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딱 던졌을 거예요. 누군가가? 네. 누굴까? 그런 그 소문. 누가 그랬을까? 아무튼 그건 처음 알았네요. 네. 소문 하나 알겠습니다. 진짜 궁금해지는데. 자, 그건 그렇고. 자, 오산에서 지금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4명인데 2명은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그 곽상욱 전 오산시장과 안민석 국회의원은 이제 예비 후보 등록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곽상욱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설들이 있어요. 네. 뭐 불륜 뭐 문제 때문에 당내에서 정밀 검증 중이다. 이런 얘기가 의혹. 의혹. 뭐 의혹이라고 그러죠. 팩트는 아니죠. 네, 의혹으로 이제 정밀 검증 중이다. 네. 그러한 가운데 이재명이 설계하고 곽상욱이 실천한다라는 책을 발표했어요. 네. 야, 그럼 만약에 말이에요.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곽상욱 전 오산시장과 안민석 현 국회의원이 지금 총선을 향해서 막 둘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2명이 다 안 됐어.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정말로 전략이 좋은 민주당이라면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그 공심위라면 제가 만약에 저는 될 사람을 될 구설을 만들어줄 것 같아요. 예, 안민석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구설수 많잖아요. 중진 의원이어도 뭐 십탱이 소리부터 해가지고 십탱이 윤지호 사건 또 그리고 뭐 윤지호 사건도 있고요. 최순실 뭐 300조 그렇죠. 이런 얘기부터 해서 하여튼 많잖아요. 해결 안 되고 맞아요. 고발 고소 당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박상욱 전 시장은 불륜 의혹설부터 해가지고 물론 뭐 그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일방에서 한 얘기가 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언론으로만 볼 때는 불륜 의혹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될 사람을 만약에 제가 공심위원이라면 될 사람을 만약에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지금 안민석 의원의 구설수도 있고 곽상욱 전 시장님의 불륜 의혹도 있고 이 두 분의 공통점에 또 하나 의혹이 있잖아요.
서울대 150억. 아, 그렇죠. 예, 예. 두 분 다 해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우선은 그런 걸 털지도 못하고 그렇죠. 나온다는 그 위치가 좀 문제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 예,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 네. 선거라는 거는 될 사람을 아유,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산에서는 차라리 20년 된 국회의원이나 12년 된 시장이 나와서 뭐 그 식상한 느낌보다는 네. 그동안에 도전해서 어쨌든 간에 도의원을 2번 한 조재현 도의원도 있고 오. 예, 이번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했죠. 적격심사 통과해서 네. 그리고 이신남 전 청와대 오. 비서관 하셨던 분 두 네.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참신한 입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차라리 이 지금 제가 거론했던 두 분을 빼고 그분들이 아니 누굴 빼? 이 민주당의 오산 정치인 거물 정치인을 빼자. 그러니까 뭐 그냥 탈락이 아니라 아예 전략적으로 우리 당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니 당신들이 따르면 어떻겠냐 해서 설득을 해서 오히려 정말 오산의 구조를 우리 민주당은 정말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해서 아예 차라리 이신남 비서관과 조재훈 전 도의원이 정선을 붙여서 정말 되면 그것처럼 깨끗해 보이고 공정한 룰이라는 느낌이 올 것 같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국민의힘이 누가 나와도 거의 그런 식 구조면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보이는데 그건 장담할 수 없지만 장담은 못하는 일단 이거 아니에요. 네. 우리 한 기자님은 네. 안민석과 박상욱이라는 그 오산 민주당의 거물을 네.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고 의혹들이 있으니까 일단 배제하고 네. 참신한 인물 이신남이라는 사람과 조재훈이라는 전 도의원을 네. 경선을 붙여서 그 둘 중에 한 명이 총선에 나간다면 네.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뭐 불륜설이다 뭐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너무 오래 하셨던 분들이 참신함이 없기 때문에 식상하다. 예 그런 것도 곁들여지어서 뭐 그 위에 뭐 얘기들이 있다 보니 차라리 올해는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둘이 경선을 붙여서 되는 사람으로 아예 해서 뭐 그 당원들이 이미 보는 게 달라지고 예, 변화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우리 한은경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한은경 기자님의 이제 생각이고 네네. 이런 생각에 또 동조하는 또 시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많이들 얘기하시죠. 사실은. 자, 아무튼 민주당 공심위의 생각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우리의 생각은 또 이렇다. 우리도 유권자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 오늘은 짧게 네. 오산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아, 집중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라도 이제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네네. 오산 정치를 이야기하는 오산 정치 톡톡톡 다음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산인 포커스 신동성이었습니다. 예, 한경이었습니다.